국제보타닉 아로마 협회에서 운영하는 아로마 전문 교육 강사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 서류 혹은 절차를 알아보는 건데요. 우리가 출강을 할 때 갖춰야 될 기본 서류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또 강사 카드, 통장 사본, 강의 계획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등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출강을 해서 스피치에 관련된 출강료만 받는 게 아니라 만들기를 하거나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재료비에 대한 결제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카드 단말기가 있어야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재료비 이러이러한 것들을 사용합니다라고 하는 견적서와 거래 명세서, 또 때로는 타 견적서까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강사 카드를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강사 카드는 강사 이력서, 강사 프로필이라고도 불립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러이런 사람입니다. 이러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페이퍼로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최종 학력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하고요. 또 강사비 세금 정산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 경력이나 수상 내역을 넣게 되면 훨씬 더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강의 대상과 관련 있는 이력으로 우선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력을 가지고 있을 때면은 그 주제에 맞는 내가 대상자에 맞는 이력을 위주로 적으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자격증 취득 내역에서도 그런 강의 주제나 대상과 관련 있는 자격 사항으로 우선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어린이들 수업을 들어가는데 실버인지 놀이 지도사, 행동교정사 아니면은 페다로마 이런 것만 이력이 있다거나 자격증이 있으면은 신뢰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속 또는 직책을 표기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강사카드 작성 예시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왼쪽에 있는 이력서는 활동했던 이력과 경력사항 위주의 내용들이 좀 더 많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들어가서 신뢰도를 높이고 또 경력이나 자격 과정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현직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강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강사 이력서, 강사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왼쪽이 맞으시면 왼쪽으로 적으시면 되고 오른쪽에 더 맞다 하면은 오른쪽 방법을 활용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재료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한다거나 제품을 만드는 DIY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발생이 되거든요. 기관에서는 재료를 구매하는 구매상에서 결제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절차가 간단한 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공간이 없다면 본인 집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더 좋고요. 구비 서류는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 또 대표자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같은 게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되고요.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 과세자는요.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저희처럼 처음 시작하는 교육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간이 과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재료비 결제만 한다 할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가 좀 더 유리한데요. 이 간이 과세자의 장점이라고 하면 세금 혜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 연간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가세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면제가 됩니다. 세금적인 부분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간이 과세자가 유리하고요. 일반 과세자가 좋은 경우는 큰 프로젝트를 따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과세자가 되면 내가 낸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환급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또 세무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종류에서 업태는 보통 서비스업 혹은 교육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이런 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목에는요. 아로마 테라피 강습, 아로마 테라피 재료 이 정도만 기재하셔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 단말기를 구매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기관에서 가장 간편하게 서류 요청을 하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호를 해요. 그리고 카드 단말기를 구입하는 방법은 네이버 쇼핑이나 혹은 사용하고 계신 그런 쇼핑몰에서 이동이 간편한 무선 단말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두 가지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력하거나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고 또 비대면 결제까지 가능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사용을 해서 금액 같은 걸 입력을 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이 어느 건지 찾아서 왼쪽 거든 오른쪽 거든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카드 단말기를 구입한 업체에서 가맹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가맹점 신청할 때 대부분 다 안내를 해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비용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강사비, 즉 노동의 대가, 이 강사비가 있고요. 또 재료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의사비는 보통 강의가 끝나면 기관에서 3.3% 사업소득세 또는 8.8% 기타 소득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강사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데요. 학교나 기관에서 평균적으로는 3.3%만 떼지만 특별한 경우는 8.8%를 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기관이나 기업에서의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정해진 룰 때문에. 그리고 통장 사본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강의 시작 전에 강사 카드 또 강의 계획서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강사비잖아요. 보통 기관이나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락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강사비는 얼마인가요? 라고요. 혹은 강사비가 얼마인데 이 수업 이렇게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또 전공으로 이 아로마 테라피 학위를 취득한 자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협회에 모모 장급의 이상의 지위, 그러니까 협회장, 아니면 협회장, 협회 부회장 이런 장급의 직위, 공종 강의 7년 이상의 경력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 최고 기준에 해당이 돼서 비용이 좀 많이 되지만 다르게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적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센터의 경우 강사비가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집되는 수강생 수에 비례해 재료비의 몇 %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비는 평균 재료비가 인당 1만 원에서 5만 원,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협의하여서 조정해야 합니다. 재료비를 결제받을 때는 반드시 견적서와 거래 명세서가 필요하고요.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타 견적서도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결제는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가장 간편하고 서류도 준비할 게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받을 경우에는요.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고요.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카드 단말기에서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